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알잖아. 알면서 안 하는 거잖아. 읽을 필요가 없다. 책은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이라는 책이에요. 요 책, 사실은 1cm 다이빙은 40분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보는데. 근데 이 책은 한 3일? 3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미하고 너무 즐겁게 아껴서 읽은 게 아니고요.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읽기가 너무 힘들었어. 지금 제가 짧게 얘기를 하겠지만,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뭐 이렇게 길게 썼나? 뭐가 이렇게 사례가 많은가? 이 사례가 이렇게 많으면 뭔가 진짜 좀 더 있어 보이나? 저는 이 책을 읽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베스트셀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전 이 선생의 주관적인 평가라고 했으니까. 전 이거 너무 힘들었습니다. 읽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이라고 하는 게 너무 단순하고, 그러니까 제가 자기계발서를 싫어하는 아주 주요한 이유가 여기 나와요. 일단 첫째, 자기계발서에 써있는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 이거 방송을 보시는 분들 모르시나요? 다 알잖아. 알면서 안 하는 거잖아. 알면서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형적으로 그런 글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치유가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계속 자극해서 너 지금 좀 못해. 너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통해서 너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걸로 너가 지금 실패하지 못하고 다 네 잘못이야. 약간 이런 느낌의 책이에요. 그런 느낌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굉장히 안 맞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랬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이게 평범함에 대한 비하가 너무 많아요. 평범함에 대한 비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도한 건 아니겠죠. 이 작가분이 정주영 씨라는 분인데 평범함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 건 알겠어요. 근데 이걸 읽다 보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평범함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책에서 또 안 좋은 점, 그러니까 이제 자기계발서를 포함하여서 어떤 키워드를 던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이 자기계발서를 쓰는 사람들이. 근데 이 키워드를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모든 스토리를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키워드에 맞춰요. 맞춰서 사례를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근데 일정 부분 한두 개는 재밌을지 몰라도 그게 4개, 5개, 6개, 7개, 10개 이렇게 가면 아주 지겹고 막 짜증이 막 나거든요.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막 거슬리는데 여기서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특히 엄마들 절대 읽지 마세요. 그러면 아이한테 이런 하버드의 1%의 비밀이라는 이런 비밀이 있기 때문에 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 그 아이를 완전히 망가뜨릴 거예요. 아마 완전히 망가뜨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책입니다. 이거는 오히려 어떤 사람한테 적절한 거냐면 자기가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노력이 어떤 부분에서 조금 잘못되어 있나. 그래서 그걸 점검할 때는 읽어볼만 합니다. 그것 또한 한 이 책이 한 반 정도 되는 분량이면 읽어볼만 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가 좀 잘못되었나? 이런 방향을 살펴볼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좀 스스로 앞으로는 조금 내 태도를 바꿔보고 싶은 사람. 내 태도를 그러니까 스스로 성인으로서 내가 이제 좀 태도를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나? 그럼 어떤 방향이 조금 좋을까? 뭐 이런 사람들은 읽어도 무해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무해하다. 이익이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어떤 도움이 된다는 게 아니라 무해할 것 같아요. 근데 엄마들이 보거나 청소년이 봤을 때는 굉장히 해로운 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좀 이분, 작가분부터 좀 보겠습니다. 작가분은 정주영 씨라는 분인데 교육자 집안에서 자라셨나봐요. 그래서 다들 가족들이 굉장히 학업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계셨나봐요. 근데 정주영 씨만 안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 자기는 약간 이 학업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특히 수학에 대한 열등감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수학에 대해서 조금 자기가 스스로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입시에 굉장히 크게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생각을 하셨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자기 이야기래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약간 이건 가정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런 것이 이게 좋은 대학에 가고 이런 것들만이 행복에 아주
필요한 조건이야.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주입을 받으시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 뭐, 전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지만, 요즘에는,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게 너의 뭐, 목숨을 바꿀 만큼, 뭐, 혹은 굉장히 네 인생에 완전히 필수적인 조건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은 많지 않아요. 시대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뭐 하는 일이 많으세요. 음악평론도 하시고 문학평론도 하시고 그다음에 단편영화를 제작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학생들에게 힘을 주는 일을 하고 계신다. 이게 무슨 일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힘을 줘서 그 학생이 연세대학교에 갔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정도의 역량이 학생이 아니었는데 갔대요. 그러니까 그거에 몇 가지 사례를 두고 자기가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고무시켜서 이게 성공시킬 수 있다. 근데 그게 성공이 아닌데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이한테 수험생에게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성공이라고 하는, 넌 일단 첫 번째 성공을 한 거야 라는 그 주입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어쨌든 그거 좀 저랑 이게 가치관이 잘 안 맞는 분이라서 제가 더 거슬렸을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이 책은요, 책의 구성부터 얘기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책은 크게 두 부분이에요. 차단의 힘, 그리고 깊은 이해의 힘. 이 두 가지, 깊은 이해의 힘입니다. 이게 좀 발음이 안 좋네요. 차단의 힘이 한 3분의 2, 그 다음에, 깊은 이해의 힘, 이게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자, 차단의 힘. 여기 뭐 되게 많은 사례를 들어요. 무슨 야구선수 사례 드는데, 제가 뭐 인상 기억나는 건, 요 이름이 페드로이야? 페드로이아라는 사람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 원래는 그러니까 뉴욕 메이저리그에서 별로 이렇게 주목받지 못한 선수였는데 남들이 다 무시했대요. 무슨 뭐 외모도 별로고 막 다 별로였대.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성공할 거라고 하는 사람 기대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 페드로야가 결국에는 MVP까지 되고 뭐 1억 달러짜리 가치를 가진 사람이 되었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차단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정적 신호,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좀 별로 좋지 않다, 너는 안 될 거야, 뭐 이런 부정적 신호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자기는 공과 배트에만 집중했다. 뭐 이것 때문에 성공하였다.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거기에서 뭐 자기는 자기의 야구에 방해가 될까봐 계약서도 그렇게 별로 보지 않고 그냥 대충 훑어서 사인하고 가고 막 이런 일화까지 나오긴 하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 그랬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정작 바람직한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요한 그런 정신 상태는 차단이었다. 자기한테 부정적으로 넌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다 차단했다.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이 차단이라는 말을. 그게 진짜 거슬렸습니다. 보는 내내 막 짜증이 났어요. 뭘 자꾸 차단하래. 뭐 키신저, 뭐 유태인의 평범한 학생서부터 하버드 우등생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외교 전문가가 있습니다. 키신저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요. 이 사람도 뭔가 자꾸 차단했다는데 유태인이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자기 마을 사람들 다 죽고 막 그런 홀로코스트가 일어날 때잖아요. 그때 뭐 그걸 보면서 거기서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자기는 더 이상 거기에 즐거운 것부터 차단되었다. 그거는 물어봤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다 했다고 하는데 진짜인지도 모르겠고 별로 이게 신뢰가 잘 안 갔습니다. 그 차단이라고 하는 말을 이 사람이 껴맞춘 것 같다는 느낌이 난 지울 수가 없어요. 진짜로 이 사람과 인터뷰를 해서 당신은 정말로 차단이라고 하는 걸 의식하고 한 것입니까? 뭐 이런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단정적으로 그 차단의 힘을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좋은 얘기도 있었습니다. 여기 나온 사람이 뭐냐면 코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코네이는 태어날 때부터 천재였고 승승장구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왜냐면 계속 긍정적 신호만 받았거든요. 그래서 성공했다는 거죠. 하지만 결국에 좀 되게 한물간 수학자 취급을 받게 되는데 그건 무엇이냐?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를 멈추면서 그 차단이 그 신호가 차단이 되면 이 사람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거야, 나락으로. 그러면서 이제 막 오락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실패했다가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자기한테 맞는 이론을 만나서 다시 성공했다. 아주 단순한 스토리죠. 그죠? 거기도 무슨 차단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 단순한 스토리예요. 카라얀이라고 하는 또 지휘자가 나오는데 훌륭한 사람이죠, 이 사람. 훌륭하게 그 지휘를 되게 세계적인 지휘자고 사람들의 힘을 북돋고 막 이랬던 거야. 좋은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뭐 이런 얘기 알겠어요. 근데 뭔가
아니, 별 얘기 아니잖아. 그쵸? 이게 왜 이렇게 많은 사례를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그 사례들도 길어. 그래서 마치 이건 되게 숙제 같은 책이었어요. 이 분이 자기가 그 주장하는 이 차단의 힘이라는 걸 증명해주기 위해서 대도 안 되는 사례들을 막 묶어놓은 거야. 막 묶어놓은 거야. 그리고선 차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저는 공감이 안 됐을 뿐더러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히려 두 번째, 깊은 이해의 힘은 조금 나았습니다. 앞에 부분보다는. 왜냐면 조금 덜 집착했어요. 이분이 조금의 집착해서 좀 벗어났어요. 그런데 일관성이 좀 떨어져요, 또. 뒷부분은. 뭐냐? 깊은 이해의 힘은 하버드에 그러니까 전 세계의 훌륭한 엘리트들보다 실제로 산업혁명이나 어떤 위대한 발명은 그냥 거기에 관련된 오랜 종사자가 이뤄낸 경우가 더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지속적인 노력,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깊은 이해, 뭐 그래서 이제 뭐 오랜 시간 집중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기억나는 건 맥캐덤이라는 사람이 기억이 납니다. 맥캐덤이라는 사람은 그 도로의 무슨 뭐 과학자 이렇게 불렸다고 해요. 거기서 무슨 부르는 말이 있었는데 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한 결과 도로를 가다가 자꾸 마차가 전복이 되는 일이 많이 발생했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를 되게 오랫동안 관찰을 하고 연구를 했더니 2.5cm가 넘는 돌이 있을 때 이게 전복이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2.5cm 미만으로 이 돌을 만들어서 자갈을 깔아야 된다. 그 얘기를, 그걸 발견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그 공법이 이용된답니다. 훌륭하죠? 그리고 뭔가 한 분야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뭐 성공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오랜 시간 집중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참 별 얘기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원래 자기계발서는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 특별한 얘기가 아닌 걸 특별하게 약간 포장을 하는 건데 이 분은 그냥 신호라고 하는 되게 그 애매모호한 단어와 그 다음에 오랜 시간 집중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아주 당연한 말의 조합으로. 그래서 뭐가 약간 좀 모순적이었냐면 앞에서는 이런 식으로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다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부정적인 걸 차단하고 자기 스스로 잘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성공한다. 그런데 그 성공에는 좋은 대학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어. 근데 뒷부분 깊은 이해의 힘에는 그 좋은 대학은 별로 필요 없고 약간 한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한참 얘기한 얘기가 별로 그렇게 뭐 의미가 없어 보이는 뭐 그런 부분이었어요. 원래 이거는 제가 좀 왜곡한 걸 수도 있는데 뭐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 아주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저보다 더 잘 읽으시는 분들은 뭐 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책은 그야말로, 이 책은 얼마였냐면요, 이 책은 16,000원이에요 심지어. 근데 시간 대비는 낮죠. 얘는 아까 내가 40분에 다 읽었잖아. 근데 이건 아마 그냥 정독을 하면 한 2시간, 3시간 정도 안에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시간짜리 16,000원이니까 얘가 좀 시간당으로는 좀 싸겠지만, 내용은 조금 더 가치 없어요. 1cm의 다이빙보다. 그냥 내가 이런 사례를 알아. 근데 그게 결국엔 차단이야. 맞지? 차단 맞잖아? 이렇게. 그런 식의 책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기계발서를 한번 종합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기계발서는요, 자, 특히 1%, 하버드 1%의 비밀에서 잘 드러났지만, 성공한 사람들한테 역추적해서 그 사람들은 이런 비법이 있을 거야 라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에게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 사람이 아주 우연이든 어쨌든 어떤 노력이든 성공을 하는 건 굉장히 훨씬 더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부잣집에서 태어났건, 머리가 좋았건, 그 다음에 운이 좋았건, 그 시대가 이 사람의 재능을 잘 보았건, 굉장히 복합적인 조건 하에 성공을 하는 걸 텐데, 그거를 몇 개의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다리가 스텝이 꼬이는 거야. 그리고 당신들도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어. 아니, 하나를 맞춘다고 해서 나머지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자기계발서를 안 보는 이유야, 이게.
성공한 사람을 역추적해서 그 사람의 특징을 뽑아낸다는 건 이 사람의 100만 가지 특징 중에 3가지, 4가지를 뽑아내놓고 그게 비법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저는 자기개발서를 엄청 싫어합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많이 보시려면 보세요. 필요할 때가 있어. 자기개발서도 이제 내가 이제 뭔가 다른 사람 약간 좀 나의 삶에 대해서 좀 불만족스러울 때 약간 그렇게 한번 새로운 생각을 해보고 싶을 때가 있죠. 때가 있죠. 그럴 때 있는 거는 뭐 자기 자유죠. 근데 그걸 남한테 강요한다거나 혹은 자기 자녀한테 강요한다거나 이런 삶만 굉장히 우수한 삶이야 라고 고정관념을 갖게 하는 건 훨씬 더 나쁘죠. 여기서 평범함이 굉장히 무시당했는데 평범하게 사는 게 제가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게 진짜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무시당하는 느낌에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자기계발서는요. 특별하게 기분이 나쁩니다. 전 그래서 오늘 2개의 책 중에 손을 들어주자면 따다다다다 띵, 저는 이 책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좀 가볍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책. 이 책은 좀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독이 되고 해악이 될 수 있는 해로운 책. 다만 필요한 사람도 없진 않다. 그 사람들만 읽어라. 뭐 이 정도. 제가 생각하는, 이 선생이 생각하는 이 2가지 책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자, 방송은 여기에 마칠 거고요. 제가 이제 언국 시즌2를 지금은 혼자 하는데 아마도 다른 게스트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 PD를 좀 부르고 싶게 생각해요. 이 PD가 너무 좋거든요. 이 PD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이 친구를 부르고 싶은데 이게 좀 여의치가 않아서 잘 못 부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한번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프로젝트를 계속 할 거예요. 어떤 때는 소설일 것이고 지금 자기계발서는 중간중간에 나올 때마다 새로운 거 나오면 되게 얼토당토하는 거 나올 때마다 뭐 이런 개소리를 하나 하는 것도 계속 갈 거긴 하니까 한번 애정을 갖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책 읽는 거 좋잖아요. 그쵸?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